무조건 S&P 500 ETF가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아무것도 모른다면 S&P 500만큼 좋은 건 또 없기도 한데, 만약에 2026년에 ETF 투자를 시작하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면 이 5가지 ETF에 주목해봐도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같은 미국 주식에 같은 돈을 투자해도 포트폴리오 구조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오늘 말씀드리는 ETF들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걸로 선택해보시면 훨씬 만족도가 높은 투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S&P 500 한 개부터 짚고 넘어가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S&P 500에 투자하면 500개의 대형주에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안전하다고 느끼죠. 근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S&P 500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서 상위 몇 개 기술주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실제로 애플이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지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결국 S&P 500의 수익률은 소수의 빅테크 기업들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S&P 500이니까 무조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올인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정작 본인이 뭘 투자하고 있고 그 안에 어떤 종목들이 비중이 높은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거나 리스크를 더 낮추고 싶다면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남들처럼 평범하게 S&P 500 하나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26년도에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ETF 종류들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접근해볼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요, S&P 500 ETF입니다.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S&P 500 하나만 갖고 가는 건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S&P 500 자체를 버리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으로서 S&P 500은 꼭 필요하죠. 미국 경제의 장기적인 혁신 능력,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 성장을 고려하면 S&P 500은 시간이 흐를수록 실질 구매력까지 높여주는 든든한 투자 자산이죠. 실제로 지수가 구성된 1957년 이후로 평균 연간 수익률은 약 10.5%고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실질 수익률도 약 6.7% 정도 되는데,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물가 상승을 이겨내고 자산을 늘릴 수 있었던 대표적인 자산이라는 뜻이죠. 대신에 이제는 S&P 500 하나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은 30에서 50% 정도로 기본 베이스로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른 ETF로 구성해보는 전략을 취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슈드입니다. 배당 ETF의 대표라고도 불릴 만큼 훌륭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ETF죠. S&P 500이 성장 엔진이라면 슈드 같은 배당주 ETF는 엔진의 연료를 꾸준히 공급해주는 보조 발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슈드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요, 미국의 고배당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ETF인데, 배당 수익률이 높고 배당을 계속해서 늘려온 기업들, 재무 건전성이 탄탄한 기업들을 엄선해서 담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잘 벌어서 주주들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알짜 기업들 모음인 거죠. 보통 슈드의 배당 수익률은 3% 정도 수준이고요. 분기에 한 번씩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주가 상승과 별개로 현금 흐름을 꾸준히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현금 흐름이 왜 중요하냐면, 투자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가격만 오르고 내리는 투자를 오래 버틴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쌀 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남들이 무서워할 때 사고 욕심을 낼 때 팔아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슈드 같은 배당 ETF들은 마이너스 30%씩 떨어지더라도 꾸준히 현금이 나오니까 훨씬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심지어 S&P 500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3분의 1 이상이 빅테크 기업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배당 ETF들은 이미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경기가 안 좋을 때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가격이 덜 떨어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투자 상품도 내가 중간에 손절해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배당 ETF는요, 단순하게 용돈을 주는 상품이 아니라 투자자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틸 확률을 높여주면서 동시에 제2의 월급처럼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기가 좋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반도체 섹터입니다. 요즘은 어디를 봐도 AI나 인공지능 이야기죠. 그런데 AI 시대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챗 GPT 같은 대형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구동하는 데이터 센터 서버들, 클라우드 인프라, 자율주행차의 두뇌처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반도체 칩 위에서 돌아갑니다. 세상이 겉으로는 소프트웨어로 굴러가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전부 반도체 위에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S&P 500 지수에도 당연히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주식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엔비디아가 전체 주식 중에서 엔비디아가 시총 1위를 차지할 만큼 반도체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상태죠. 그래서 다가올 AI 시대에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포트폴리오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싶다면 반도체 섹터 ETF를 추가하면 되겠죠. 대표적인 게 SMH나 SOXX라는 ETF인데요. 둘 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연동해서 반도체 업종 전반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대신 스타일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SMH는 엔비디아,
TSMC, AMD, 인텔, 브로드컴 등등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상위 집중도가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SOXX는 비교적으로 종목을 골고루 담은 편이라서 상위 30개 종목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큰 방향에서 봤을 때는 둘 다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집중도가 조금 더 높은 SMH 쪽이 상승장에서는 더 가파르게 상승하기도 하고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더 많이 폭락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공격적인 성향이라면 15에서 20%, 안정적인 성향이라면 10% 정도만 포트폴리오에 반도체 ETF를 담아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주 관련 ETF입니다. 최근에 우주 산업이 미래 성장 테마로 떠오르고 있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상장을 앞두면서 이제는 우주 산업 섹터도 하나의 테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물론 직접적으로 우주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개별 주식 공부하기가 어렵거나 힘든 분들은요, 우주 산업 관련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구체적인 ETF를 보자면 ARKX라는 우주 혁신 ETF와 UFO라는 우주 테마 ETF가 있습니다. 우주 관련 섹터가 더 성장하고 유망해지면 나중에는 더 다양한 ETF들이 나오겠죠. ARKX의 경우에는요, 혁신적 성장주 위주로 담다 보니까 변동성과 모멘텀이 큰 편입니다. 최근의 종목들을 보면 한국인들한테 인기가 많은 로켓랩도 들어있고요. 테라다인, L3 헤리스테크 등등 우주나 국방 관련 성장주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UFO는 위성 네트워크 인프라 기업들이 많아서 순도가 아주 높은 우주 산업이라기보다는 인프라 성격이 더 강합니다. 한마디로 ARKX는 공격형 투자고요. UFO는 안정형 투자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을 찾는다면 아마도 다음 섹터는 이런 우주 관련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꼭 스페이스X가 아니더라도 진짜 10년, 20년 동안 장기로 묵혀뒀다가 나중에 10배, 20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가 AI 다음으로는 이런 우주 관련 섹터가 유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2040년쯤에 우주 산업 규모가 엄청나게 커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는 현재 약 3,500달러 수준인 전 세계 우주 경제 규모가 2040년에는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40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실제로 스페이스X까지 상장을 하면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우주 관련 섹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많은 돈이 몰리게 되겠죠. 하지만 우주 산업은 여전히 초기 단계이고 성공까지 많은 시간과 자본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까진 투기적인 성격이 강한 영역인 거죠. 그래서 우주 섹터 투자는 비중 조절이 필수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5%에서 10% 정도를 가져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경기 방어주나 원자재 같은 자산입니다. 투자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 순환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보통 경기 사이클은 회복, 확장, 둔화, 침체라는 네 가지 사이클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경기 침체가 끝나고 회복할 때는 금융이나 경기 소비재, 일부 IT 기업들이 수혜를 받죠. 그리고 경기가 확장되는 시기에는 산업재, 소비재 전반적인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요. 그리고 경기가 둔화가 될 때는 에너지나 원자재, 금융주들이 수혜를 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체 시기에는 필수 소비재나 헬스케어, 유틸리티, 통신주들이 수혜를 봅니다. 이런 것처럼 몇 가지 섹터가 주목을 받을 때는 덜 주목을 받는 섹터들이 분명히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서 이런 경기 방어주나 원자재 ETF를 조금씩 담아두는 것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경기 방어 섹터가 뭐냐면 말 그대로 경기 침체에도 방어력이 높은 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같은 분야예요. 경기 불황이 오더라도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삽니다.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집에서 전기와 가스도 써야 되죠. 즉 인간 생활의 필수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경기가 나빠지더라도 수요가 크게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시기의 방어주들은 다른 경기 민감주보다 주가 하락폭이 제한되는 경향이 많죠. 구체적인 상품으로는 헬스케어는 XLV, 필수 소비재는 XLP, 유틸리티는 XLU 같은 섹터 ETF들이 있는데 더 찾아보면 다양한 상품들이 있으니까 ETF 안에 종목이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가져가시면 좋을 거예요. 개별 종목으로 들어가면 존슨앤존슨, 유나이티드 헬스, 코카콜라, 월마트, 넥스트 에라 에너지 같은 기업들이 있겠죠. 이름만 들어도 크게 망할 일은 없을 것 같은 아주 안정적인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원자재 자산입니다. 원자재는 말 그대로 금이나 은 같은 비금속부터 석유, 천연가스, 구리, 밀, 옥수수 같은 실물 자산을 말하는데 이 중에서 특히 쓸만한 건 금이나 은 또는 원자재 지수가 해당되죠. 금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안전자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광범위한 종합원자재 지수나 ETF도요, 포트폴리오에서 방패 역할을 하기에 좋습니다. 원자재 종합지수라는 건 에너지, 산업금속, 귀금속, 농산물 등등 여러 실물 자산 가격을 묶은 지표인데 대표적으로 블룸버그 상품지수나 GSCI 지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자산은 주식이나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은 편이라서 금융시장이 폭락할 때 오히려 반대로 오르거나 혼자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시기에서
통해서 빛을 발하죠. 실제로 2021년에서 2022년에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주식과 채권 모두 부진했던 시기에 원자재 지수들은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GSCI 원자재 지수는 2021년에 40% 급등했고 그리고 2022년에도 26% 상승했었는데 같은 기간 S&P 500은 2022년에 19% 폭락했었죠. 물론 원자재도 만능이 아니라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항상 오르는 건 아니지만 포트폴리오의 다른 부분과 상관성이 낮다는 게 핵심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26년도에 주목해보면 좋은 5가지 ETF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5가지 ETF를 다 사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소개를 드린 건요. 각자 역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설명을 드린 거예요. S&P 500은 미국 경제 전체를 따라가는 기본 뼈대고요. 슈드 같은 배당 ETF는 시장이 흔들릴 때 멘탈을 잡아주는 현금 흐름의 역할이고요. 반도체 ETF는 AI 시대에서 핵심 성장 엔진이고요. 그리고 우주 ETF는 옵션처럼 길게 보고 베팅하는 자산이고 그리고 경기 방어주나 원자재는 시장이 안 좋을 때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모두 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S&P 500 ETF는 기본 뼈대로 가져가는 건 동일한데 나머지 4개는 각자 성향이나 투자 상황에 따라서 비중 조절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더 높아지기도 하고 아니면 리스크를 낮출 수도 있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S&P 500 ETF만 하나에만 올인해두면 간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욕심이 있다면 반도체나 우주 섹터를 10에서 20% 정도만 가져가 보겠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좀 안정지향형이라면 배당 ETF나 경기 방어주, 원자재 ETF를 20% 정도 가져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전략을 세워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두면 훨씬 만족할 수 있는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뭐가 맞다는 정답은 절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모든 사람한테 맞는 건 아닙니다. 투자 공부 자체가 너무 싫고 계좌를 열어보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적금처럼 오래 묻어두고 신경 쓰기 싫으신 분들이라면 S&P 500 ETF 하나만 들고 가는 전략도 여전히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수익률을 조금 더 올리고 싶거나 시장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대응도 해보고 싶다면 이런 식의 ETF 조합도 충분히 고민해볼만 하다는 거죠.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정답에 가까운 거예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